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인선 배경을 놓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추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관련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제 김 위원장의 친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했던 인연으로 김 위원장과 평소에도 전화를 매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김한길 위원장은 인 위원장 추천설과 친분설의 거리를 뒀는데 자, 인요한 씨뿐 아니라 국민의힘 어떤 자리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방송하면서 안 지가 4, 5년 되는데 그동안 너댓 번 정도 안부 전화 주고받은 게 전부다. 이렇게 상당히 좀 온도차가 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 이 단순한 기억의 차이라기에는 매일 전화를 하는 거하고 4, 5년에 너댓 번 전화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매일 한다, 뭐 맨날 한다 이런 말이 뭐 에브리데이를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뭐 자주라는 의미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분하고 친분이 어느 정도냐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확대가 돼서 마치 뭐 김한길 위원장이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을 추천을 해서 그것이 결정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희 당의 구조가 돼 있다면 인요한 위원장 선임이 이렇게 늦게 급박하게 월요일 새벽에야 저희가 알게 될 만큼 그렇게 늦춰질 이유가 없었다.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이 인요한 위원장을 추천을 했다면 한 목요일쯤 결정해서 금요일쯤 발표하고 주말에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선임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김한길 위원장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됐다. 이것은 대단한 억측이다. 이 점은 제가 꼭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다는 게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인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추천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추천이 왜 중요하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지고 윤 대통령하고 가장 자주 만나는 정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인요한 혁신위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라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큰 힘이 되는 부분은 너무 이제 1차원적이고 김기현 대표의 입지예요. 결국에는 이제 김기현 2기 체계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추천으로 특히 윤심을 반영하는 혁신위의 어떤 그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기본적으로 2기 체제를 이끌지만 그냥 모양새만 앉아있는 대표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이제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추천, 친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론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추천을 좀 하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다 국민의힘 현 정권에 대한 본인들이 이번 강서구청 참패에 대한 어떤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타개하려는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자체도 혁신을 띄웠다는 것은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뒤로 밀려나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으면 결국 혁신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 때문에 네. 뭐 한 4, 5년 중에 4, 5번 했다라고 정치적인 발언하신 것 같고 저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이 진짜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통화한다, 자주 통화한다. 근데 그게 최근에 라는 말이 빠졌을 수는 있지만 네. 상당히 자주 소통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 셈법, 김기현 대표의 어떤 입지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추천이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한 게 네.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냥 뭐 큰 문제인가?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그냥 큰 문제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을 관심을 갖고 보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대통령실하고 당의 이른바 수직적 관계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고 혁신위의 핵심 책무 가운데 하나로 꼽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멘토인 김한길 위원장의 이 추천 내지는 뭐 지지를 받는 분이 혁신위원장이 되면 과연 대통령실의 의중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라는 게 또 관심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게 맞다면 이렇게 인선이 어렵게 될 리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방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하면 어떠냐고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의 관계,
김한길 위원장과 이뇨한 위원장과의 관계 이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자꾸만 수직적 당정대 관계를 확대 해석하는 거. 그래서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 혁신위의 앞날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이것이 저희 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네, 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작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권 내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한길 위원장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우선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신당 창당이 아니라는 고맙습니다. 안에서 활동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 수고하세요.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잠깐만요. 네, 이 얘기는 소영주 부대변인이 더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김한길 위원장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정치인들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정말 오래된 정말 노회한 정치인이잖아요. 노예보다는 노련한. 노련하시죠. 예. 그래서 신당 창당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 네. 확실하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그럼 국민의힘에서 활동할 계획은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지를 남겼다 볼 수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내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요 대부분 반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기에서 신당 창당하실 겁니까? 근데 국민통합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저는 신당 창당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곧 합니다. 이걸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하겠냐? 네. 라고 했을 때 점점점입니다. 안 합니다라고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미 총선의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어떤 추천 부분들이 만에 하나 여러 가지로 크게 봤을 때는 신당 창당이 밑거름일 수도 있다. 네. 뭐 영남 물갈이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여러 국민의힘에 그동안 있었던 어떤 그 역할을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전체로 당 밖으로 쇄신 작업으로 없애고 새로운 인물들을 하면 그 당은 국민의힘이 사라지고 내심 겉모습만 국민의힘이지 안으로는 다 바뀌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냥 껍질만 입히면 신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보수 새로운 신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들도 이뇨한 위원장의 추천이 있었다면 혁신위가 그런 역할들까지도 같이 뭐 고려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고 저는 당정관계 수직에 대해서는요. 이건 용산에서 오케이를 할 문제지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혁신에 대해서 부르짖는다 해도요. 이건 수직관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변해야 되고 용산이 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큰 그림에 일단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미 머릿속에 이뇨한 혁신위의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가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일 것이다. 저는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민성기 논술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한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부인까지 했는데 이른바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신당이란 상당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뭐 창당의 소위 개념,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예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소위 이게 윤석열 신당, 그러니까 친윤들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신당, 새로운 보수 정당, 이거는 저는 지금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신당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 한다면 소위 친윤이 국민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대통령의 지지도 높아가지고 그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소위 신당을 그리는 분들은 이렇게 그리는 분들은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팬덤 정치 그리고 화석화된 586 운동권의 정치 집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척점에서는 세력들을 전부 모아서 좀 큰 텐트를 한번 쳐보자. 이런 상황에서 신당을 얘기하는 분들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 구체성을 띠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윤혜석 대변인한테 여쭤봐도 돼요? 네. 이 신당 창당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신당 창당을
기획을 한다는 것은 당 외부에서 그걸 할 텐데 네. 당 내부에서 했다면 혁신위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말씀하신 대로 신당 창당을 할 이유가 있느냐. 아마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논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비명과 반명, 친명 간의 갈등이 커져서 도저히 같은 단일 대우로 총선에 임할 수 없는 분들이 저희 당과 합쳐지는 그런 과정을 통한 새로운 어떤 당의 어떤 조직 형태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뭐 분화해서 새롭게 당을 만든다. 과거 열린우리당식이 되겠죠. 그런 것은 지금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뭐 다른 당과 합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당 얘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다. 그 실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신당 창당이 현실화된다면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